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방송은 이제 주말에 나가니까 네, 저희 네. 집회한 다음 날인데요. 네, 예. 녹화는 집회 전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이 지금 조를 네, 그냥 뻗대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는 윤석열이가 조를 기소하면 윤석열도 물러가야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그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잘못한 사람이 물러나야지. 잘한 사람이 왜 물러납니까? 예. 지금 그 이야기도 뭐 나온 김에 좀 해야 되겠는데 네. 호남에서도 네, 지금 이번에 그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네, 이전에는 조국 임명 잘했다 이렇게 잘못했다가 네, 50%좀 차이가 났대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잘했다가 네, 한 뭐 75면 네, 잘했다가 네, 75면 못했다가 25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한 20%로 줄었다는 거 차이가 50에서 갭이. 예, 예. 그게 이제 그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비리가 확인되어 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되니까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 추석 때는 어디 고향이 안 네, 갔다 갔다 왔습니다. 예, 광주 갔다 오셨죠? 네, 광주에 어디 동임이십니까? 저는 봉선동입니다. 저희 부모님 거기 봉선동. 어디쯤이 봉선동이십니까? 그러니까 남구 봉선동인데 거기에 백운동 옆에. 그러니까 거기 봉선동에 백운동, 예. 백운동 바로 백운동 오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가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가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광주에 가서 어떻게 이 집안의 어른들이나 식구들 좀 만나 뵈니까 어때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때 제가 이제 추석 때 만났을 때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만났는데 조국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예, 좀 예. 지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그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거는 좀 가짜 뉴스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애 학교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 말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설마 뭐 상장을 위조했겠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조가 거의 확실한 걸로 이제 검찰이 증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네. 마음이. 그리고 그게 뭐냐면 주변 동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자기 혼자만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 그 안에서 힘들어져요. 대부분 집단 속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 사시는 분들은. 예. 왜냐면 자기 혼자만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섞일 때 항상 이렇게 충돌의 위험이 그렇겠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냥 묻어가자. 예. 예를 들면 그 위안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번에 위안부 이야기도 좀 했는데 그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거가 있냐 위안부가 예. 저기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그게 증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러면 증거가 되는 자료를 내가 확보하면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참. 그래서 서울에 오자마자 책을 한 3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조국이 좀 사이코패스다라는 말도 나왔고 예, 예. 또 조국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문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 뭐 제 아는 미국에 있는 뭐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저리 밀어붙이는지 정신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인숙 의원이 인격장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 의사 출신입니까? 네, 소아과 소아심장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인숙 의원이 아산병원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이번에 머리 밀으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경기여고 다닐 당시에도 천재로 소문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앞뒤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앞뒤 맥락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거짓말을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는 인격장애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신병의 분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분류를 설명드리면 정신병이 있습니다. 정신병 안에는 망상이나 환청 이런 정신증을 보이는 정신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증 두 가지로 분류 크게 양대 산별로 나누거든요. 정신병과 신경증. 네, 그러니까 큰 범위의 광의의 정신병이라는 단어에는 정신병과 신경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장애, 성격 장애도 실제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국 씨는 보면 그 청문회나 기자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 보면 그걸로만 봤을 때는 저 정신과 의사로서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그리고 실질적인 정신과에 쓰는 진단명으로는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소시오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이란 말이. 근데 이제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는 아주 금방입니다, 금방. 특히 이제 1년차, 레이더넌트 1년차들은 인격장애 환자들을 보지 않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휘둘리니까. 근데 이제 2년차 이상부터 인격장애를 보게 하는데 1년차 때는 그 거짓말이 완전히 속아버려요. 그 정도로. 바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과 좀 유사한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자기애성 인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애성 인격도 같이 반사회적 인격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 그러죠. 네, 인격 장애라고 그러면 질환명이고 제가 아직 이제 환자 조국 씨를 직접 진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경향이 있다. 자기애성 인적 경향. 경향이 있다는 거는 진단명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경향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이 저는 머리를 깎고 다니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저 머리를 깎고 다니려 그러면 아마 몇십 년째 저 머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한 그렇죠. 미용실 이런 데만 가야 되고 또 사람이 자기 신분이 좀 패션을 마음대로 추구할 때와 또 서울대 로스쿨 교수나 민정수석이 되거나 이럴 때는 좀 사람들이 그 신분에 따라 머리 깎는 모양도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구설수나 논란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시종일관 저렇게 해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장면을 절개하잖아요. 그 뭡니까? 우리 뭐 샴푸 선전할 때 모델이 이렇게 하듯이 슬로피도 그게 자기애성 인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텀블러 들고 나와서 텀블러 색깔도 계속 다르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니고 키높이 구두. 키높이 구두. 그러니까 키가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을까요? 그러니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참. 그러니까 키높이 구두 뭐 7cm, 10cm짜리를 신으면 훨씬 키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었을 때와
신지 않았을 때 그 신장 차이가 사진상으로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그 자기애성 인격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도 공감 능력이 없죠. 그 반사회적은. 제가 그걸 어디에서 느끼는가 하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인식 씨라고. 얘는 37을 먹었네요. 뭐 장가를 갔을 수도 있겠죠, 그 나이면. 근데 걔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거기 그렇겠죠. 정권사 들어가서 또 PB 담당이니까 정권사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걔를 갖다가 토요일 날 심야에 불러내서 정경심이가 같이 차를 타고 영주까지 내려가요. 걔는 20살이나 많은 정경심이 대신에 운전을 하면서 자기 업무도 아니고 VIP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해줄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로 엮어서 그 식료품까지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식료품도 사다 주고 심지어 조국 청문회 갈 때 재산 관련 서류도 만들어 주고 집에 컴퓨터도 하드 떼게 하고 그건 거의 집사처럼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도 가담시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거는 거예요. 가끔씩 뭐 밥 먹을 때 무슨 세 번인가 뭐 이렇게 불렀다. 예. 그럼 그 정도로 해주는 게 니는 영광이다. 우리하고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그 정경심 씨도 전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더더구나 아무리 가까워도 제 생각에는 그 밤중에 차를 몰고 영주까지 가고 또 뭐 한밤중에 거기 방에 둘이가 있고 그걸 뭐 컴퓨터로 떠내고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거는 꺼려야 될 행위잖아요. 조심해야죠. 자기가 혹시라도 내 생각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조심해야죠. 요즘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 그 논란이 많이 되면서 법제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되는데 갑질을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일을 시키다가 뭐 상담을 하고 일을 시키고 뭐 자제기래한 부탁을 했다 뭐 그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사람도 속으로 조국 마누라인 줄 아니까 나도 저 집에 좀 잘 보여서 혹시 회사에 승진할 때 조국이 앞으로 뭐 대통령이나 되거나 장관하면 회사에 전화 한 통 해서 덕 좀 보자. 그래서 서로가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컴퓨터를 떼내서 트렁크로 네가 갖고 있으라. 집에 있는 하드를 떼내서 네가 밖에 숨겨놓고 있다가 상황이 다 끝나면 와서 따르라.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범죄잖아요, 범죄. 그럼 그 범죄를 걔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범죄를 시키려면 정말 몇십 년간 보수와 부하로 해서 이 페이롤, 영어로 말하면 임금 관계에서 수십 년을 월급을 주고 먹여 살려왔든지 아니면 조폭 세계에 뭐 끔끔한 어리로라도 뭉쳤든지 공직 사회에서 수십 년간 부하와 상관으로 왔든지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없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투 증권 직원이 그래도 빨리 검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랬기 망정이지 그냥 계속 감추는 걸 도왔으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친구도 내가 조국이나 조국이 마누라는 증거 인멸이 안 되지만 이 친구는 증거 인멸이 되게 돼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증거 인멸은 지죄는 지가 없애는 건 괜찮거든. 아 그래요? 뭐 범인이 네. 지 증거를 없애는 거는 법적으로 한국에는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남의 이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거는 그 증거인멸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은 지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적용돼요. 그러면 그건 진짜로 황당한 일이네요.
본인은 전혀 그 범죄와 관련 안 되면서 그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을 그 감옥에 집어넣는 이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협조하면 안 되죠. 협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자기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거짓말할 수도 있고 진실. 예. 또 내가 내 증거를 없애거나 버려도 그건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만 남한테 그걸 시켜서 하게 하면 그 사람은 정규인멸의 방조범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친구가 엄청 쌓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다 갖다 주고 불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압수수색이 검찰에 들어오니까. 일단 들어가면, 웬만한,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어요. 검찰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너 처벌받는다. 너 지금 증거인멸죄다. 빨리 증거 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하고 자료 가져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그것도 하나 가볍게 넘어간 부분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태가 끝난 뒤에 다시 가짜로 달아놓은 하드를 떼고 예. 우리가 준 거를 갖고 와서 다시 네가 달아놔라 이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로 검찰이 압박을 하고 온 언론이 시끄러우면 그걸 다시 달아놓을 걸 생각하지 않고 하드를 일단, 망치로 깨든지 예. 자석을 갖다 대서 예. 강력한 디가우징. 디가우징을 해가지고 예. 한강이나 이런 데 가서 원착게 던져버리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은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잊어먹지 말고 나중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달아라.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꼼꼼하게 다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고 보통 사람이면 저 정도로 압박하고 청문회 가서 저 난리를 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못 견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 증거가 있거나 이런 거는 다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그렇죠. 그럴 건데 그 애를 어떻게 믿고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진짜. 믿고 그 백업 하드를 어떻게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이 보관시키는 이야기를 거. 하는 거는 자기에선 인격 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걔가 왜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해주고 검찰에 불려갔어도 걔가 불지 않을 거다. 근데 그냥 무지한 졸부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서울대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법. 그 형법의 전공 교수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증거인멸이 어떤 죄가 될 거고 또 증거라는 부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거고 얘는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고 얘한테 압수수색이 넣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것들은 너무 멍청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 하나 없다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조국 사태가 근데 그건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들이 보이는 게 이게 그게 있거든요. 착취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착취적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착취적인 언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갑질하는 그 상황들이 착취적인 면이 있죠. 착취적인. 그게 이제 자기애성 인격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착취를 하고도 본인은 몰라. 부부가 두 사람이 뭐 조국도 뭐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까지 했다는 거 보면 아니 조국도 마누라가 영주에 한밤중에 토요일날 밤에 내려갈 때 둘이 통화 안 했겠어요? 다 알죠. 누가 운전해 가노가 제가 운전해 갑니다 하고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조국이 생각해봐. 지가 법무장관이 되려 하고 민정수석이고 법을 누구보다 남을 많이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를 누가 죽일라 할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다 생각했겠죠, 지금. 저 동양대학에 CCTV 있다고는 생각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아파트에 CCTV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압수수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너 가서 죽어라 그거네요. 일 시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검찰에 가서도 말 안 하고 버티고. 그러면 검찰이 이 사람한테서 압수해간 많은 다른 거, 고객과 관련되는 기록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곤란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네가 다 감수하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너한테 한 10억 줄게. 이거 이 일에 좀 도와주고 입을 다물어라든가 아니면 너 정말 이 고비만 넘기면 지점장 시켜줄게 내가 뭐 이러든가 뭐 이 두 개 중에라도 해야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착취적이라는 이야기죠. 와, 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착취적이에요. 굉장히 착취적이고 이런 경우가 CEO 그룹에 좀 있습니다. CEO 그룹에서 좀 있습니까? 네, CEO 자기가 착취하는지 모르면서 착취를 해서 자기 그 명예라든지 그 일에 그 성취를 하는 거죠. 남의 공도 잘 뺏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조국 마누라가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뻔뻔한 것 같아요. 조국이라도 하나 좀 정상이라서 그한테 그걸 시키면 부창부수. 그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거는 또 아니다. 확실하게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뭐 이성으로가 아니라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한 방에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는데 둘이 다가 그냥 완전히 부창부수예요. 그런 걸 보면 이 부부가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검찰에 조사하는 방법과는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투증권 직원은 제일 처음에는 또 그 하드도 제출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용카드로 산 그 카드 영수증을 보여주고 검찰이 압박하니까 헬스클럽에 놔뒀던 카드를 갖다 준 거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뻗댄 거죠. 그 직원은 나름대로. 아니 한 번은 뻗대 보겠지. 근데 검찰이 이제 근데 그 정경심 씨가 텔레그램으로 또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뭐 그런 이야기 어떻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 그리고 그 텔레그램까지도 그때부터는 검찰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건데. 그리고 동양대학에 전화했을 때도 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건데. 그 타이밍에 압수수색하고 난 뒤잖아요. 네, 그렇죠. 전화하는 게. 그렇죠, 맞죠.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위임을 상을 주는 것을 했다고 말해달라. 그럼 동양대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오는 전화는 다 녹취를 하거나 이제 그날 오후에 검찰 조사받으러 갔잖아요.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검찰에 한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법무부 장관 취임을 앞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 총장한테 이 정도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총장이 들어주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권력 실세고. 그러니까 지금 그 최성희 총장이 알게 모르게 지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학교에 무슨 뭐 발전 기금 조금씩 뭐 냈다는 것 갖고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또 졸업장이 어떠니 뭐 자격 박사가 어떠니 그다음에 또 그 동두천에 뭐 제2 캠퍼스 만드는데 그거를 동생 회사에 그 전체 공사를 맡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최성해 총장님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뭐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다 험은 좀 있을 수 있는데 험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해야만이 그 사람의 용기가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험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기 낸 일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털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웃기는 부분이다 이래 보고요. 자, 이 타이밍에 참 경찰이 또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다고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지금
언론들은 대하 누군지 무슨 네, 청주의 이춘재. 최재상이나 이춘재라고 하지만 네. 경찰은 그 이름조차도 지금 밝히지도 못하고 네. 또 아직도 네. 좀 검증을 해야 될 게 조금 더 남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를 본인이 오늘 수사를 했는데 뭐 본인이 일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그게 뉴스에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발표도 네. 완벽하게 익은 발표가 아니라 네, 네. 중간 뭐 발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체 연쇄살인 사건 중에 2개가 뭐 일치했다고 3개. 3개입니까? 네, 3개가 네, 일치했다고 네, 하고 네. 전체 사건은 10건쯤 안 됩니까? 10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경찰조차도 이렇게 네. 완벽하게 발표하지 못할 거면 어차피 이거 공소시효 지났고 네. 잡아봤자 처벌하지 못하는 거면 시간을 좀 더 성숙하게 해서 그렇죠. 완벽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10건 중에 몇 건만 이 사람이 죽인 거고 이 연쇄살인 사건이 하나의 범인이 아니다라 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발표할 수 있을 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발표하는 것처럼 인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쫓기는 듯하게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조국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물타기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제 생각에는 경찰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마 청와대랑 이렇게 정보기관 이런 데랑 다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또 하나 들어요. 웃기는 거는 이걸 갖고 엠바고로 그랬대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너무 무슨 네, 예? 사건이라고 네. 차라리 뭐 경찰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면 조국 사건 물타기 책임이 저거한테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는 또 안 하면서 기자들한테 자료는 줘놓고 네. 몇 시에 보도하라고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엠바고에 그렇죠. 엠바고 할 사연이 아니죠. 그래서 범인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 채널 A가 엠바고를 깨고 어저께 오늘 실제로는 오늘 발표를 그 경찰이 발표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수 기자회견도 있고 시국선언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고대 연대 시위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이걸 발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널 A에서 엠바고를 뭐 어저께 깨버리는 통에 그게 안 맞아 떨어진 거죠. 적어도 또 이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니까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려고 하면 네. 당사자가 부인하지만 네. 그래도 DNA가 이렇게 나왔다 네. 해서 모든 증거까지 공개하면서 네. 이 사람이 틀림없다. 네. 예? 이렇게 뭐가 돼야 그게 정상인 발표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 급해서 그러니까요. 이왕 뭐 공소시효도 지나갔고 처벌도 못하는 거 충분히 할 만큼 해서 한 방에 그냥 완벽하게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조국 물타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100%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또 야구 선수. 아, 양준혁 씨요? 예. 네. 아니 10년 전에 네. 뭐 여자가 10년 전 사건이에요? 뭐 10년 사건이나 아, 그래요? 누워 있는 걸 찍어갖고 뭐 10년 전에요? 예, 뭐 그 구강 선교가 어떤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고? 아니 이제 10년 전에 벌어졌던 뭐 그 사진 장면이 뭐예요 그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얼핏 봤는데 저는 이제 그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만났던 사이 아닌가요? 그런가요? 뭐 어쨌거나. 그랬는데 헤어지면서 그 여자분이 예. 열받아서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오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예, 처음 만났는데 구강 선교를 요구했다는데 예, 예.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 만나서 그러면 구강 선교를 안 하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그 사람들 그 정서에서는 예. 이야기거리가 별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게? 원나잇 스탠드도 하는데 예. 뭐가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 그게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설마 조국을 가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가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실제로 분노하고 있거든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 연예인 야구 선수 스캔들 가지고 뭐 이렇게 덮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유부남도 아니고 네, 그 싱글이죠. 싱글이고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건데 이걸 가지고 네. 막 온 언론이 이렇게 다루고 한 것부터도 저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건 뭐 개인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 이게 2010년 9월 19일 사진인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0년 9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사귀었던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 만약 2010년 9월 19일 날 그런 일이 있고 그 뒤로 안 만나서 관계가 유지가 안 됐었으면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9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이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막 여자 측에서 그럴 일은 아니죠, 보통. 예. 자,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는 세상인데. 예, 근데 이제 조국 딸도 검찰이 예.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검토를요. 성인으로서 부산대 의전원에 예, 예. 지금 자기가 엄마가 위조한 줄 알고 예. 서류를 접수하고 했으면 예, 예. 거기에 불법 입학의 수혜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성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검찰을 압박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이렇게 자꾸 압박하는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사인을 보내니까 검찰 측에서도 딸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 카드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애라서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 딸이 말입니다. 예, 예. 좀 웃긴 게 얼마 전에 뭐 고소도 하고 했잖아요. 아, 예, 예. 그거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예,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철부지 같아요. 그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일이 보통 벌어지면 납작 엎드려 솔직히 하면 있어야죠. 그냥 안 보이는 게 상책이죠. 납작 엎드려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현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고소한 거는 본인이 결정해서 고소한 것 같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발하라고. 뭐 학적 기록 유출 관련해가.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또 딸한테 고소를 시킬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부모 저 같으면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내가 한 거고 애는 모른다 예. 하고 미리 나서서 하면서 애를 보호하려고 안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참 그리고 그 경찰서 가서 조서 쓰는 것도 경험 해보게 하고 싶지 않죠. 부모 입장에서. 정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일가입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이 조국과 관련되는 참 이상한 이야기들 좀 의논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